데일리 베스트 뉴스를 시작합니다. 올해도 여지없이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세월이 너무 빠르게 간다고 아쉬워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문재인 정권이 청와대에 있는 동안만큼은 제발 시간이 정광석과 같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조차도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없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나라가 정말 위험하겠다. 자유 대한민국의 체제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라는 위기의식을 갖게 되는 요즘인 듯 합니다. 물론 김대중과 노무현이라는 좌파 정부를 겪기는 했지만 최소한 그들은 국민들 눈치라도 볼 줄 알았는데 어찌된 게 현 문재인 정권은 국민들 눈치는커녕 오로지 북한의 눈치만 살피고 있으니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 정권의 목표 방향을 어느 정도까지 설정해 놓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 저지랄하고 있는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드러나고 있는 사실들에 이 나라를 걱정하시는 분들의 한숨이 깊어지는 요즘인 듯 합니다. 더군다나 정부와 여당을 감시하고 싸워야 하는 야당은 그 존재감이 아예 없을 정도로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고 이에 마음 둘 곳 없는 자유 대한민국의 우파 국민들은 도대체 어디에 마음을 두고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한 요즘입니다. 다행히 문재인 정권의 계속되는 실정으로 최근 조사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급격히 빠지는 양상을 보이고는 있지만 국민의 절반 정도가 이 정권을 여전히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저 믿기 어려울 따름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국에 다행히도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 가슴에 응어리졌던 것을 토해낼 수 있는 태극기 집회도 매주 열리고 있고 이미 정권의 나팔수가 되어버린 공영방송을 비롯한 기성 언론들을 보지 않아도 상식이 통하는 유튜브 방송들을 통해 진실을 접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과 댓글로서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과격한 좌파들의 시위에 대적할 수 있는 태극기 집회나 정권의 나팔수가 되어버린 공영방송을 비롯한 기성 언론에 대적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들이 탄핵 전부터 탄탄히 자리매김하고 있었더라면 오늘날과 같은 이른바 보수우파 괴멸의 시대를 맞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 말입니다. 좌파들이 시민단체들을 키우고 모든 집회 시위를 주도하고 팟캐스트 등으로 여론을 주도할 때 과연 우파 세력들은 뭘 하고 있었나를 생각해보면 그간 너무나 안일했던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권은 뺏겼고 암울한 시대를 맞고 있지만 탄핵으로 행동하는 우파 문화가 정착하게 된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는 말처럼 지난 2년간 한없이 추락한 대한민국의 자유우파 세력들. 하지만 이제 상처난 날개를 추스르고 한껏 날아오를 채비를 하고 있는 요즘이라 생각합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그것이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라는 점에서 희망을 느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지난 11월 정말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후원해 주시는 분들의 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운영에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에 따른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 위에 큰 돌을 얹어 놓은 것 같은 무게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과연 데일리 베스트가 여러분들의 염원을 받들 큰 그릇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게 되는데요. 다른 것을 떠나 최소한 이놈이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방송에서 여러분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라든가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또는 후원을 해주세요라는 말을 직접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굳이 그런 말들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분에 넘치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고 비단 예를 들면 영상 전에 광고가 30분짜리가 나왔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그 광고를 다 보았다라는 어떤 구독자님의 댓글을 보았을 때는 정말 눈가에 눈물이 맺힐 정도의 큰 감동을 받고는 합니다.
그 재미도 없는 30분짜리 광고를 다 봐주시는 그 고마운 마음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너무나 분수에 넘치는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더 후원해 주십시오.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와 같은 말이 사치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께 고마움을 표현할 다른 방법이 없고 매달 초에 그 전달에 후원해신 분들의 조남을 자막으로 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을 달아주시는 구독자님들께 한 분 한 분 답글을 달아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나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영상에 달리는 여러분들의 댓글을 하나도 빠짐없이 읽어보고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대통령의 석방과 명예회복, 짧게는 2010년 총선, 길게는 다음 대선까지, 그리고 이 땅의 종북 세력과 좌파들의 퇴치를 위해 험난한 길을 가면서 여러 번의 선택의 길로에 놓일 것입니다. 그때마다 분열로 인해 흩어지기보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자유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이신 이승만 대통령의 말처럼 모두가 하나 되는 대한민국의 자유우파 국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쯤이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엔 우리가 이깁니다. 저희 데일리베스트는 11월 마지막 주 유튜브 설문조사 시스템을 이용해 제9차, 10차, 11차 데일리베스트 여론조사를 실시했었습니다. 이 결과 공개에 앞서 데일리베스트가 처음 실시한 이 유튜브 여론조사가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로서는 참 기분 좋은 일이기도 한데 처음에 시작할 때 10,000명 정도의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이것도 단기 여론조사에서는 꽤 많은 수치라고 볼 수 있는데 급기야 저번 주부터는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이 20,000명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우파 채널들도 이 기능을 이미 사용하기 시작한 채널들도 있고 앞으로도 이 설문조사를 하겠다고 계획 중인 채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다양한 콘텐츠를 선도해 나가는 데일리베스트가 될 것을 약속드리고 우파의 여론을 수렴해 나가는 소중한 지표로서 이 데일리베스트 유튜브 설문조사가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럼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데일리베스트는 제9차 여론조사를 통해 구독자 여러분께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된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향후 행보에 관한 구독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라는 질문을 드렸고 이에 20,000여 분께서 설문에 응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3개의 예시 문항을 드렸는데 1번 정치 일선에 복귀해 활발한 정치 활동을 재개해야 한다. 2번 전면에 나서지 말고 신복 또는 대리인을 통한 정치 활동을 해야 한다. 3번 국가 원로로서 정치 일선에 일체 나서지 말고 자연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예시 문항을 드렸습니다. 이에 70%의 구독자님들께서 1번 정치 일선에 복귀해 활발한 정치 활동을 재개해야 한다라는 문항을 선택하셨고 7%에 해당하는 분들께서는 2번 전면에 나서지 말고 신복 또는 대리인들을 통한 정치 활동을 해야 한다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국가 원로로서 정치 일선에 일체에 나서지 말고 자연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답해 주신 분들은 23%였습니다. 이에 1,500개에 가까운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추천을 가장 많이 받은 순으로 문항당 3개씩 여러분께 댓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튜브 아이디 청라언덕님께서 달아주신 댓글입니다. 청라언덕님께서는 1번 정치 일선에 복귀해 활발한 정치 활동을 재개해야 한다라고 답해 주셨고 썩어빠진 종북좌파를 몰아내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을 귀합하고 거짓 선동 정치를 척결하기 위하여 남은 여생을 불태워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을 이어받아 조국 번영에 앞장서기 위해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자경님께서는 이유가 어디 있나요? 썩어서 똥내나는 정치 세계를 누가 이끌 인간 있나요? 자기 실속 차리지 않고 국민만 보고 정치할 분은 박 대통령뿐입니다. 확신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리보리 순이바미님께서는
통일 대한민국 초대 총통이 되었으면 하늘에 계신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써주셨습니다. 다음으로 2번, 전면에 나서지 말고 신복 또는 대리인을 통한 정치 활동을 해야 한다라는 문항을 선택해 주신 분들의 댓글입니다. WWW님께서는 정치 활동 여부는 개인의 자유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능력이 출중하다고 보진 않는다. 박통 때 세금 많이 오르고 좌빨 눈치 보고 영합한 것도 사실이다. 아버지 박 대통령을 생각하면 안 된다. 국가 미래에 대한 정확한 해안이 없다면 적당히 나서는 선에서 자제하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쿨리우스 마인드님께서는 명예회복과 나아가 재심을 통한 무죄 판결이 우선이다. 그래도 헌정의 연속성을 고려할 때 그 이상의 탄핵 판결을 무효화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물론 정유팔적과 탄핵선동 김무성, 유승민 세력은 역사적 처벌 이상 더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박근혜든 그 누구든 국가 원로라고 정치 일선에 물러났다고 정치 활동을 그만두어서는 안 되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문맥상으로 보아서는 1번을 택하셨어야 하는데 어쨌든 2번을 택하셔서 룰대로 추천순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중잣대 금지 법치주의라는 아이디를 가지신 분께서는 2019년 2월 16일까지 상고심 선고가 없으면 구속 만료로 불구속 즉 석방된 상태로 재판은 계속받아야 하므로 이번 설문의 경우의 수는 아닌 듯합니다 라고 하시며 재판의 결과가 많은 형량 유죄로 선고된 후 특별 사면받아 석방받은 거면 설문조사의 3번에 해당한다고 보며 그 무죄의 유력한 증거들이 나오면 1번의 항목대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경미한 유죄이고 추후 특별 사면된 거면 1번 항목이 맞다고 본다고 하시면서 이후 무죄 소명 많이 하며 추후 1번 항목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 문항인 국가 원로로서 정치 일선에 일체에 나서지 말고 자연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답해 주신 23%에 해당하는 분들의 댓글입니다. 김순자님께서는 그간 고난의 세월을 보냈기에 이제는 정치의 삶을 내려놓고 조용히 편한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자유민주주의 만세님께서는 우파 유튜브에는 친박 성향의 독자들이 많은데 이런 주사를 해봤자 박 대통령 복귀를 선택할 것이 뻔하다. 그러나 유튜브를 잘 보지 않는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하면 자연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여론이 1위를 차지할 것이다. 이런 우물한 개구리식 여론조사는 자칫 민심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 함부로 이런 왜곡 우려가 있는 자의적 여론조사는 하지 않아야 한다. 자칫 우파가 민심을 오판할 우려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후툰님께서는 전부 친박들이라 그런가 설문조사 보소. 유튜브를 안 하는 일반 시민 상대로 설문조사 좀 하세요. 요즘 애국당에서 워마드랑 연대한다는데 워마드는 천안함 6.25 희생된 군인들한테 고기 파티라고 비하하는 집단인데 네이버에 검색 좀 하고 공부 좀 하세요. 우파 욕먹이는 애국당이라고 쓰셨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댓글 소개는 문항별로 추천을 가장 많이 받은 순으로 3개씩 선정하는 룰에 따른 것으로 저희 데일리베스트의 사견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수 있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지나친 비방과 비난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0차 여론조사 결과 발표입니다. 저희 데일리베스트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반 이른바 북폭설을 야기시킬 만큼 강경한 대북 정책을 보이며 한국 내 우파 진영으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다가도 한국 내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시점에 미북 회담을 열어 선거에 악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향후 대북 문제와 관련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이 크게 대두되는 시점에서 한국 우파 진영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하고자 합니다. 당신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신뢰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에 19,000여 분께서 설문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결과를 바로 발표해 보겠습니다. 대북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한다라고 답해 주신 분들이 75%로 압도적이었고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답해 주신 분들은 25%였습니다.
그럼 바로 댓글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천을 가장 많이 받으신 태극기 건공감리님께서는 우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주님의 종인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합니다. 우리나라에 오셨을 때 국회 연설을 듣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경포대 경제를 포기한 이상한 놈 총체적 난국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미국 국민들이 부러울 정도입니다. 멸공이라는 댓글을 달아주셨고, 선은정님께서는 지금 세계는 영의 전쟁입니다. 공산주의는 적 그리스도와 기독교의 전쟁이죠. 트럼프는 종교적 선택으로 대통령이 되었고 일루미탄이 글로벌 리스트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가 행동하는 모든 일은 신이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신뢰하죠. 전 세계의 공산주의는 사라져야 합니다. 종북 세력들은 악마요 마귀입니다. 심판받을 겁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대한국인님께서는 6.25 전쟁의 전범국인 공산진영의 중국, 러시아, 북한이 아직 잠재적 적이라는 것을 대한민국의 정치인과 국민 대다수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암담한 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반공정신이 결여되어 자정 능력이 없으므로 외부적인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2번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해주신 분들의 댓글입니다. PC킬님께서는 트럼프를 신뢰도로 판가름할 존재가 아니다. 그는 미국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그는 미국의 이익에 따라 그리고 본인의 이익에 따라 철저히 움직이는 사람인데 한국의 안위에 무슨 관심이 있겠는가. 우리 대통령도 제발 한국의 안위와 이익을 생각하는 자였으면 좋겠다. 제 이익과 북한의 이익만 생각 말고라는 의견을 주셨고, 김정혜 님께서는 지금 정부가 너무 대북 사업에 미쳐서 투자만 하려고 하니 문제지. 경제는 뒷전이고 하는 짓이 정은희 대변인이나 하고 있는 꼴이라 더 화가 나는 것이다. 그렇다고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무슨 이익이 될 것 같진 않아요. 미국엔 좋은 대통령이겠죠. 그 역시 재선의 대북 문제를 이용할 뿐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트럼프는 북한 정권에 무한정 신뢰를 주진 않죠. 경계도 하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좌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거의 전교조에 의해 애들이 좌파화 교육이 되었고 방송도 지금 이 정도면 코미디 빅리그에서 따라하기 바쁠 소재 투성인데 지금 정권에선 찾아볼 수 없잖아요. 지난 정권이 이랬다면 온갖 조롱에 난리 났겠죠. 그만큼 방송도 좌파에 장악당했다고 보는 거죠. 트럼프가 과연 우리나라에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제시할 것인지 지켜봐야죠. 해상 경계 구역도 맘대로 북한에 다 넘겨주고 GP 경계도 없애고 지랄하는데도 두고 보는데 언제까지 지켜만 볼 건지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닥 믿음이 가지 않아요.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와 우리나라 정부에도 제재를 가하면 좋겠어요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이토 케인님께서는 전적 신뢰하는 것은 미련이다. 미국 대통령은 미국 국익에 부합하는 선택을 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고 그것은 당연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데일리베스트가 11월 마지막 주에 실시한 제11차 여론조사에 대한 결과입니다. 저희 데일리베스트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중추 역할을 했던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투쟁을 예고하며 본격적 행동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주 태극기 집회에는 여성 우월주의를 주장하는 남성 혐오 단체인 워마드가 문재인 퇴진을 촉구하며 태극기 집회에 대거 합류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향후 태극기 집회 성격과 방향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을 드렸었고, 이는 설문조사 이래 최대 인원인 24,000여 분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압도적인 결과가 도출이 되었는데 1번 문재인 퇴진을 구호로 내걸은 좌파 성향 단체를 포함한 어떤 단체와도 연합해 새 확장에 나서야 한다라고 답해 주신 분들은 9%에 불과한 반면 문재인 퇴진을 구호로 내걸은 단체라 할지라도 좌파 성향 단체라면 연합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해 주신 분들은 무려 91%에 달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댓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추천을 가장 많이 받으신 박정혜 님께서는 빨갱이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대갈통에 들은 것이 오로지 어버이 수령인데 해고를 분해해서 싹 바꾸기 전까지는 저놈들 안 변합니다. 합치다니 미천남이라고 해주셨고,
흐트닝걸님께서는 워마드는 정의당에 있다가 문제가 많아 내쳤고 좌파에서도 내쳤다. 6.25 천안함 희생되신 분들한테 고기 파티라고 비난하고 성체를 불태우고 한국 남자는 범죄자라고 하는 단체이다. 한국 남자 전체를 등 돌리게 할 거다. 네이버나 구글에 워마드 검색하면 다 뜹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김광일님께서는 보수 이념 희석시키려는 의도일 수 있으므로 절대 불가라는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문재인 퇴진을 구호로 내걸은 좌파 성향 단체를 포함한 어떤 단체와도 연합해 새 확장에 나서야 한다라는 9%에 해당하는 답을 주신 분들의 댓글입니다. 진달래님께서는 질문 문항이 1번, 2번 모두 애매합니다. 좌파 성향 단체인지 여부보다 문재인 퇴진을 외치며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과 복권과 복귀를 요구하는 단체라면 좌우를 떠나 태극기 집회에 합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파 성향이라 해서 모두가 다 진정한 보수 우파가 아니듯이 좌파 성향이라고 해도 다 같은 건 아니니까요. 질문의 논리로 본다면 그럼 우파 성향을 가진 단체와는 모두 다 합류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묻는 거와 같은 논리인데 우파 성향이라 해도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이 주류인 우파 성향의 사람들과는 합류할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좌우에 따른 합류 여부를 묻는 이번 설문은 설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라는 설문조사 문항에 대한 고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데이비드 현님께서는 문반대 단체가 좌파성이라 해도 함께하여 문재인과 균열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문재인도 좌파 단체라도 못 믿고 또 좌파 단체도 문재인을 못 믿는 사회적 시민의 구성을 이용해야 합니다. 지금은 찬밥 더운 밥 가려 문재인과 대처할 상황이 아닙니다. 나라의 운명이 바람 앞에 촛불입니다. 이 시급성을 인식해야만이 우파 보수 국민들이 지금의 위급성을 다시 한번 느껴야만 합니다. 현실적으로도 나라의 운명은 생각보다 훨씬 엄중 위급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창수님께서는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될 것은 분명하나 1차 목표는 하루라도 빨리 문재인을 끌어내려야만이 대한민국이 살 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라는 댓글을 써주셨습니다. 이상으로 11월 넷째 주에 실시한 데일리베스트 여론조사에 대한 결과를 방송해 드렸습니다. 가끔 여러분들이 주신 댓글을 보다 보면 문재인에 대한 지지율을 조사해보자라는 분들의 댓글이 종종 올라오곤 하는데요. 한번 이거 해볼까라고도 생각도 해보곤 했는데 결과가 너무 뻔한 것 같아서 생각을 접었습니다. 뭐 한 1, 2%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음 주에도 어떤 여론조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뉴스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